어르신, 정말로 그 노란 봉투에 적힌 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청장 이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대편에는 정장 차림의 구청장과 간부들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뒤편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78 오정순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손녀 소윤이의 사진을 보며 서류를 챙기던 날,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던 그날, 난 그냥 서류 하나 떼러 왔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 길에 집에 돌아와서 이 봉투가 생각났어요. 글도 못 읽으시면서 왜 혼자 오세요? 민원왕 할머니가 또 왔네. 저를 민원 쓰레기처럼 밀어내던 손으로 제 돈은 받으시겠다고요? 그럴 순 없지요. 봉투 속종이 몇 장이면 한 내구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네요. 이 노란 봉투 한 장이 구청 예산 절반을 날려버릴 위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 작은 동사무소 창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정수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낡은 장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아들 내외와 손녀 소윤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았던 몸이 그렇게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정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손녀 소윤이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순 자신도 재산 정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가는 거야 어렵지 않지. 버스 타고 2 정거장이면 되니까.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오래되다 보니 말벗이 없어 이렇게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정수는 외출할 때 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남색 조끼에 꽃무늬 치마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서랍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정수는 서랍 가장 안쪽에 숨겨둔 노란 봉투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안에 든 서류들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필요 없겠지. 서류나 떼러 가는 건데. 정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장과 신분증만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그는데 아래층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정순을 보았습니다. 어머, 정순 씨 어디 가세요? 동사무소 좀 다녀오려고요. 서류 떼러요. 아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 뗄 수 있던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직접 가시는 게 더 편하시죠?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는 조금의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도 그걸 느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게 더 익숙해서요. 다녀올게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요즘 들어 더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기 모퉁이에 있던 정육점도
건너편 문방구도 모두 정순의 기억 속에 또렷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밑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단골이었고 모두가 정순의 손맛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순은 그 가게 하나로 아들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에도 정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방에 살고 손녀 소윤이만 가끔 서울에 올라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외로웠지만 정순은 그 외로움을 혼자 사귀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버스에 올라타 경로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오늘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잘 떼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도장 챙겼지? 신분증도 있고 소윤이가 준 메모지도 가방에 넣었고 작은 가방을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 동주민센터 앞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류 좀 떼려고요.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증명서요. 네, 저기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수는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꺼내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겨우 민원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B- 대기번호 37번입니다.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전광판을 보니 현재 22번이 처리 중이었습니다. 한참 기다려야겠네. 정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민원실은 에어컨이 3개 틀어져 있었지만 긴장 때문인지 땀이 났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드디어 37번이 불렸습니다. 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수는 일어서서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진아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 떼러 오셨어요? 박진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증명서 떼러 왔어요. 신분증이랑 도장 주세요. 정수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꺼내 창구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박진아는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감도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 도장 신고된 도장 아닌데요? 네, 이게 내 도장인데요. 몇십 년 쓴 거예요. 아니, 인감증명서 떼시려면 신고된 인감도장 가져오셔야죠. 이건 그냥 도장이잖아요. 박진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인감도장이 따로 있나요? 난 이거 하나만 쭉 써왔는데. 에휴, 어르신. 인감증명서 떼시려면 구청에 신고된 도장이 있어야 해요. 그걸 모르시고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주민등록 등본은 떼드릴게요. 인감증명서는 도장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근처 은행 가시면 신고할 수 있어요. 박진아는 빠르게 주민등록 등본을 출력해서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분. 정순이 뭔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박진아는 벌써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기, 은행이 어디 있는지. 어르신, 다음 분 계세요. 밖에 나가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세요. 정수는 할 말을 잃고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나선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필요한 서류를 다 떼지 못했습니다. 근처 은행을 찾아가 인감도장 신고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거기서도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도장을 새로 파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걸로 신고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서류가 몇 가지 더 필요해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 소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말에 올라가서 같이 갈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다, 괜찮아. 소윤이 바쁜데 할머니 일로 시간 뺏으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가볼게.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필요한 서류를 다시 챙겨 동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감도장 신고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도장도 새로 팠습니다. 또다시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3번 창구 박진아 주무관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박진아는 정순을 보자마자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해 왔어요. 도장도 새로 팠고요. 서류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아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 날짜 지났어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거 가져오셔야죠. 네, 이거 지난주에 뗀 건데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이건 작년 거잖아요. 박진아가 가리킨 서류를 보니 정순이 예전에 떼어뒀던 다른 서류를 잘못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챙겼네요. 어르신, 글도 잘 못 읽으시면서 왜 혼자 오세요? 가족분하고 같이 오시든지 해야죠. 박진아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제대로 가져올게요. 이런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서요. 빨리빨리 좀 맞춰서 가져오세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뒤에서 다음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 동네를 위해 쓴 돈이 얼만데 서류 한 장 떼러와서 이런 말을 다 듣네. 정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박진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글도 잘 못 읽으시면서 왜 혼자 오세요? 정수는 평생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습니다.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요즘 나오는 어려운 용어나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죄가 되나 싶었습니다. 사흘 후 정수는 다시 동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날짜도 맞는지 3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구 직원이 바뀌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정순이 준비한 서류 중 하나가 필요 없다며 다른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저번에 다른 분이 이거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 대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번에는 왜 이거 준비하래요? 저번에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상 이게 맞아요.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직원마다 말이 다르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결국 서류를 떼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릎은 더 아팠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수는 직접 구청 민원과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니 위에 있는 곳에 가서 제대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내구청은 버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건물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정수는 안내판을 보고 민원과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민원과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상이 여러 개 있었고 공무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민원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그제야 한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민원 접수는 1층 민원실에서 하셔야 해요. 아니, 접수가 아니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말이 달라서. 그럼 민원 상담 전화로 하세요. 여기는 내부 업무하는 곳이라서요. 전화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어요.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팀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정수는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조세호 팀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떼려고 몇 번을 갔는데 계속 말이 달라서 못 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조세호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정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정순입니다. 조세호가 컴퓨터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민원을 여러 번 넣으시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과태료요? 난 그냥 서류 떼러 간 건데. 시스템에 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5번이나 방문하셨네요. 그리고 민원 전화도 여러 번 하시고요. 그건 서류를 못 떼서 다시 간 거예요. 직원분들이 계속 다른 걸 요구하셔서. 어르신, 저희도 바쁩니다. 규정대로만 준비해 오시면 한 번에 끝나는 일이에요. 조세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네, 저 민원왕 할머니. 맨날 오시더라. 한 번에 준비 못 하시나 봐. 나이 드시면 저렇게 되나 봐. 안 됐다.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정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원왕 할머니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할 때도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고 동네 일에도 조용히 돈을 보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서류 좀 떼려고 한 건데.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정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장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안에 든 내용물만큼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한내구 인재복지재단과 맺은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10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정순이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문서였습니다. 금액은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받은 감사패 사진이었습니다. 2년 전 경로잔치 후원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 도서관 건립기금 기부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래전 구청장 이재만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정순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내구에 비치신 오정순 어르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너스 한내구청장 이재만. 정순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내 이름을 얼마나 공손하게 불렀더라. 어르신,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와서는 민호랑 할머니라고 부르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순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반찬 가게로 번 돈을 모았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땅을 팔아 모은 돈을 조금씩 지역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경로잔치도 후원하고 도서관 건립에도 돈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청과 재단만 알 뿐 동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용히만 살았을까? 정수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알렸다면 적어도 동사무소에서 저런 취급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손녀 소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소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겪은 일, 구청에서 들은 말, 그리고 노란 봉투 이야기까지. 전화기 너머로 소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큰 기부를 하셨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너희한테 말하면 반대할까봐 조용히 했지. 할머니 돈인데 할머니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머니를 무시했다고요? 기부는 받으면서. 소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기부도 마음인데 마음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되죠. 그래도 기부를 끊으면 동네 아이들 장학금이. 할머니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같이 대응해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노란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말 소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보자 정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기부 약정서 확인해 봤어요. 할머니가 언제든지 기부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소윤은 법률 관련 책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야죠. 그래도 그분들은 나한테 잘해줬는데. 할머니, 재단은 재단이고 구청은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대우하면서 할머니 돈은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소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한내구 인재복지재단 이사장 한우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적고 정순이 기부 약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틀 후 한우석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한내구 복지재단 이사장 한우석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동안 구청에서 어르신을 그렇게 대했다니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사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사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단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인데 구청 측의 문제를 저희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어르신, 제가 구청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 한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대우를 받고 계실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후 한우석 이사장이 직접 정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어르신을 직접 뵙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참석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소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해요. 할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날 저녁 한우석 이사장은 구청장 이재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재만 구청장님, 큰일 하나 터졌습니다. 오정순 어르신 기부 약정, 전부 다시 논의하자 하시네요. 전화기 너머로 구청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오정순 어르신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실로 오시죠. 어르신도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내구청 대회의실, 다음 날 오후 2시. 넓은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구청장 이재만과 민원과장, 조세호 팀장, 동주민센터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한우석 재단 이사장이 자리했고 뒤편에는 지역신문사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수는 손녀 소윤과 함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재만이 일어나 정순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순과 소윤이 자리에 앉자 구청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정순 어르신, 그동안 저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간부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우석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신 겁니까? 네, 민원과와 동주민센터 측에 확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했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혼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조세호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르신. 그러나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죠? 조세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윤이 가방에서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구청 방문 당시 일부를 녹음하셨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녹음기에서 조세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같은 민원을 여러 번 넣으시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렸던 직원들의 뒷담화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또 왔네, 저 민원왕 할머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순이 노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한내구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장학금, 경로잔치, 도서관 건립.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시죠? 구청장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큰 뜻에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부할 때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시더니 서류 하나 떼러 가니까 민원왕 할머니가 되더군요. 구청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민원 쓰레기처럼 밀어내던 손으로 제 돈은 받으시겠다고요? 그럴 순 없지요. 정순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저는 언제든지 기부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 약정 철회 및 재검토 요청서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기부를 중단하고 이미 약정된 금액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구청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저희 구의 복지 예산의 큰 차질이. 한우석 이사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한내구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중 오정순 어르신의 기부로 운영되는 부분이 30%가 넘습니다. 청소년 장학사업, 경로 복지사업, 지역 도서관 운영비. 이 모든 게 어르신 기부에 기대고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원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기부를 모두 중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부를 시작한 건 이 동네가 좋아서였습니다. 평생 이 골목에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모으면 이 동네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저를 이렇게 대하더군요. 서류 하나 떼러 갔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글을 못 읽는다고, 늙어서 정신이 없다고, 민원왕이라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짓밟으면서 돈만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건 옳지 않습니다. 소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청장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른 어르신들이 저처럼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돈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순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부는 끊을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요.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드리죠. 정순과 소윤이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기부를 완전히 끊으실 생각인가요? 정순은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구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구청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회의를 소집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내구 동주민센터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경사로가 새로 설치되었고 민원실 의자는 낮고 편한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화면은 글씨가 2배로 커졌고 음성 안내도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 전용 창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5번 창구에는 어르신 우선 창구라는 팻말이 붙었고 담당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매주 민원 응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부 강사가 와서 어르신들의 심리, 소통 방법, 친절한 말투 등을 가르쳤습니다. 박진아도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 시간에 강사가 물었습니다. 민원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아는 예전 같았으면 짜증난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교육이 끝나고 박진아는 조세호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오정순 어르신께 직접 찾아가 사과해도 될까요? 조세호가 놀란 표정으로 박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말하니 다행이네. 어르신 연락처 알려줄게. 며칠 후 박진아는 정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르신, 저 동주민센터 박진아입니다. 정순은 박진아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순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박진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께 너무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박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을 못 읽으신다고 왜 혼자 오셨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수는 박진아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공무원 일이 힘든 거 알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상대하면 지치죠.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진아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정순이 부엌으로 가서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마셔요. 긴장해서 목이 마를 텐데. 박진아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분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어르신. 앞으로 잘하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박진아는 정순의 집을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동주민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민원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편한 의자, 큰 글씨 안내문, 그리고 어르신 전용 창구까지. 구청장 이재만이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 어르신의 용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순도 개소식에 초대되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소윤이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정순은 새로 단장된 민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5번 창구, 어르신 전용 창구에 박진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아는 정순을 보자 일어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진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이라도 천천히 하세요.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정수는 민원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곳에 어르신들을 배려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돋보기가 비치되어 있고 의자마다 쿠션이 깔려 있고 창구마다 큰 글씨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조세호 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의 주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윤이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때요? 정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돈을 맡길 곳이 아니라 마음을 맡길 곳이 생긴 것 같구나. 소윤이 할머니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할머니가 해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둘은 팔짱을 끼고 동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거리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용기로는 바꿀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서랍 속 노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봉투는 다시 깊은 곳에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6개월 후 정수는 동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서류를 떼러 왔습니다. 손녀 소윤이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류 좀 떼려고요. 어르신 전용 창구는 저쪽 5번입니다. 번호표 없이 바로 가셔도 돼요. 정수는 5번 창구로 갔습니다. 박진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박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무슨 서류 떼러 오셨어요? 손녀가 취업했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필요하다고 해서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박진아는 정순의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출력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가족관계 증명서고요. 이게 주민등록등본이에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걸로 됐어요. 그럼 여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글씨가 작으면 돋보기 드릴게요. 박진아가 돋보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 맞네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르신. 손녀분께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정순이 민원실을 나가려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박진아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박진아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서 창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괜찮아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신분증만 있으시면 돼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진아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복도에서 조세호 팀장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네, 서류 떼러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많이 달라졌죠? 직원들 표정도 분위기도.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조세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어르신이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원래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하면 그게 곧 저희 잘못이라는 걸요. 조세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동주민센터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동사무소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요즘 거기 참 좋아졌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예전에는 가기 싫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친절해서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네요. 누가 그러던데 어떤 어르신이 구청에다 한 소리 제대로 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슬쩍 웃었습니다. 그러셨나 봐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윤아, 서류 다 떼었어. 내일 보낼게. 고마워요, 할머니. 힘드셨죠? 아니, 하나도 안 힘들었어.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 할머니 덕분에 그 동네가 바뀐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긴. 그냥 할 일 한 거지. 전화를 끊고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 없겠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바꿀 순 없지만 용기로는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오늘 민원실에서 만난 80이 넘은 할머니, 그분도 이제는 편하게 서류를 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아 같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정수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류 하나 떼러 갔다가 한 동네 전체를 바꾼 할머니. 돈으로 위협한 게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조용히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 앞에서 할머니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 하나가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꿨고 시스템을 개선했고 결국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민원실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말이 서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정순 할머니는 그걸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존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변화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기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한내구 동주민센터에는 할머니들이 편하게 서류를 떼러 오십니다. 그곳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가 가득합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 노란 봉투 하나를 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